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은 원의 넓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단원 내용을 살펴봤는데 단순히 동그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원의 일부분 또는 변형된 형태의 넓이도 측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학년이라 그런지 꽤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쉽지 않겠어요. 그럼 선생님, 본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6학년 1학기 5단원 원의 넓이는 지금까지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형의 둘레를 재거나 넓이를 구하였다면 이를 확장하여 원 또는 원의 일부분의 둘레를 재거나 넓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3학년 때 배운 원의 구성 요소와 5학년 때 배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이 단원에서는 원주와 지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원주율을 발견하고 이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의 지름, 반지름, 원주 그리고 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본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은 원주율입니다. 크고 작은 원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원주와 지름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의 넓이는 다양한 평면 도형을 이용하거나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존의 도형과 유사하게 모양을 변형시키는 추론 활동을 통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유도해 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대한 개념은 원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도형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는 준비 단계가 됩니다. 네, 그럼 본 단원을 집필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본 단원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 또는 원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많은 소재들을 통해 지름, 반지름, 원주,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원으로 구성된 이유를 원이 활용된 사례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측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효율성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단원을 통해 처음으로 직선이 아닌 곡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실험과 실측을 통한 조사 활동을 통해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귀납적 발견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원주율의 값이 얼마인가라는 답변보다는 원주율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3.14라고 어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추가된 내용은 원주율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지름과 반지름을 알 때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를 구하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지만 원주를 알 때 지름과 반지름을 구하는 상황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도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원 이외에도 원의 일부분 또는 변형된 형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측정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단원을 지도할 때 교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본 단원을 지도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둘레의 길이를 원주라고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원주는 도형으로서의 원주, 즉 원의 둘레의 의미와 측정값으로서의 원주, 원주의 길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주율을 보통 3.14로만 사용하여 오히려 원주율에 대한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중학교 이후에 사용할 문자 파위와 연계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에 알맞게 여러 가지 근사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을 이미 학습한 도형으로 등접 변형하기 위해 원을 자를 때에는 원의 중심, 원주, 반지름과 같은 원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의 구성 요소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 서로의 생각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단원의 스토리텔링 내용은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우가 바쁘기만 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일하는 공원에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원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꽃밭이나 원 모양의 호수 등을 통해 원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들이 학습 내용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 주제와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본 단원의 스토리텔링 주제는 녹색 도시입니다.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공원을 소재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물건에서 옷 모양을 찾아보고 왜 옷 모양으로 만들었을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옷 모양이었을 때 편리함을 느끼고 일로 바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는 인성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크기의 자전거와 회전 교차로를 통해 지름과 원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으며 나무의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크기의 나무의 둘레를 재어 지름을 알아보고 운동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호수의 둘레와 건강 코스 길이를 알아보는 등의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옷 모양 꽃밭에 심을 모종의 수를 어림하거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원 또는 일부의 꽃밭을 구하는 스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시에서는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바퀴의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보고 바퀴의 지름과 둘레 사이 관계를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원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때 3학년까지 배우지 않은 원의 둘레에 대한 다양한 용어 정리를 해봅니다. 활동 2는 여러 가지 둥근 물건들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여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일정함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활동 3은 원주율을 여러 가지 근사값으로 나타내어 보는 활동을 하고 마무리에서는 역사적으로 발견된 여러 가지 원주율들을 비교해 보게 합니다. 본 차시에서는 원주율의 값이 얼마인가라는 답변보다는 원주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물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해 봄으로써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가 일정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물체를 측정한 값을 사용할 때 다소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주와 지름 사이의 비를 비교하는 활동이 중심이므로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나무의 나이를 어림하기 위해 나무의 지름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둘레를 이용하여 지름,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을 찾고 원주에 따른 지름의 변화를 추론하게 하는 차시입니다. 활동 1은 원주를 알 때 지름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원주율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원주의 길이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며 활동 3은 여러 가지 나무의 둘레의 길이를 알 때 원주율을 활용하여 나무의 지름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에서는 여러 가지 원주율 근사값을 활용하여 지름을 구하여 보는 활동을 합니다. 본 차시는 새롭게 등장한 차시로 원주를 알 때 지름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생활 주변의 나무와 같은 원기둥 물체는 원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지름은 실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하고자 할 때 원주율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름 또는 반지름을 구해야 함을 느끼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다양한 원주율 근사값을 제시하여 같은 지름이라도 어떤 원주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원주가 달라짐을 알고 원주율이 자세할수록 원주가 더 정확해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사차시에서는 운동한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옷 모양 호수 둘레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 측정이 어려우므로 원주율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활동 1은 호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 원주율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는 과정입니다. 활동 2는 여러 가지 반원 모양의 건강 코스 길이를 구하여 비교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때 지름의 합이 같을 경우 원주의 합도 같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는 휠체어 바퀴의 원주를 알 때 지름과 반지름을 구하게 합니다.
이때 휠체어 앞바퀴와 뒷바퀴 크기가 왜 다르며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이야기해 보게 합니다. 반원으로 된 3개의 건강 코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각 코스는 반원 모양이므로 원주율을 활용하여 각 코스의 길이를 구하면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각 코스의 길이가 같은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각 코스의 지름의 합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름의 합이 같을 때는 원주의 합은 항상 같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코스를 그려 그 길이도 비교해 봄으로써 지름의 합이 같으면 원주의 합도 같다는 일반화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차시에서는 지름이 20m인 옷 모양의 꽃밭을 만들기 위해 옷 모양 꽃밭의 넓이를 어림하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 1은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마름모의 넓이를 비교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하게 합니다. 활동 2는 모는 종이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고 보다 정확하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합니다. 마무리는 주변에서 옷 모양 물건을 찾고 투명 모느판을 활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원의 넓이는 다각형의 넓이와 매우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를 먼저 어림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모는 종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할 때 모는 종이의 눈금에 걸쳐 있는 부분은 구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값이 차이가 나므로 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면 모두 인정해 주도록 합니다. 육차시에서는 지름이 20m인 옷 모양의 꽃밭을 만들기 위해 옷 모양 꽃밭의 넓이를 정확히 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 1은 기존에 알고 있는 다양한 평면 도형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지 추론하게 합니다. 활동 2는 원을 여러 조각을 내어 다양한 모양으로 붙이고 넓이를 구하게 합니다. 이때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 붙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을 예로 들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무리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꽃밭의 넓이를 구하게 합니다. 원을 이미 학습한 도형으로 등적 변형하기 위해 원을 자를 때에는 원의 중심, 원주, 반지름과 같은 원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의 구성 요소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 서로 생각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차시에서는 여러 가지 크기와 다른 옷 모양의 넓이를 비교하거나 원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꽃밭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활동 1은 원의 중심이 같은 크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원의 넓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입니다. 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채송화가 심어질 땅의 넓이가 셀비오와 곽꽃을 심을 땅의 넓이보다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 2는 원의 반지름이 2배, 4배로 커질 때 원의 넓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원의 반지름이 2배, 4배로 커지면 원의 넓이는 4배, 16배로 커지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마무리는 옷 모양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꽃밭의 넓이를 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본 차시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원이 존재하며 원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의 크기에 따른 관계 또는 옷 모양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사물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하도록 하며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에서는 1번과 2번 문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주율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대화를 보고 원주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은 일정하다는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2번 문제는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원주도 2배, 3배, 4배가 됨을 본 차시에서 학습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두 바퀴의 지름이 3배 차이가 나므로 원주도 3배 차이가 남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문제 해결 차시입니다. 반원 모양의 곡선 구간이 있는 육상 경기 트랙에서 공정한 경기가 되기 위해서 출발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직선 구간의 거리는 같으므로 곡선 구간의 거리를 구하여야 함을 발견하고 원주의를 활용하여 트랙의 곡선 구간을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놀이마당은 원주와 원의 넓이를 알 때 반지름을 구하여 해당하는 원을 모두 색칠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원주와 원의 넓이에 대한 역연상과 계산 능력을 정교하게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이야기마당은 최진사가 사익감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해결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일정한 둘레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원 모양으로 땅을 둘렀을 때 가장 넓은 땅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는 둘레가 같은 평면 도형 중에서 원의 넓이가 가장 넓다는 점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에서 원 모양을 왜 활용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곡선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바퀴자를 제시하고 실제로 바퀴자를 만들어 사용해 봄으로써 바퀴자의 원리에 원주를 이용한 거리 측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그 유용성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